송민구입니다. 송민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송민구 1차로 수업을 하긴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볼 건데, 우리가 3인국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었어. 3인국은 아직 안 했어. 우리가 교과서에 송민국이 들어가져 있고 3인국이 전편, 송민국이 후편 이렇게 돼. 그리고 송민국이 시험 문제가 될 때 3인국이 덜어 보기에 잘 출제가 돼. 그리고 별 3인국이야. 별 3인국.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정과정이야. 정과정도 보기로 잘 제시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정과정도 했고,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만분과도 손을 댈 겁니다. 정과정도 정철문학에 영향을 줬고 만분과도 유배문학이야. 그래서 정철문학에 영향을 줬다. 물론 3인국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3인국도 시작하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조선시대 작품이야. 조선시대 작품은 여성이 쓰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 남자가 쓰는 것은 남성의 목소리 그대로거든. 자, 우리 생각해보자. 조선시대 글을 썼던 사람들이 주로 여성일까 남성일까? 대부분은 남자야. 여성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못하게 됐었어.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런 과정에 필요한 책만 보게끔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류 작가 그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이제 기녀의 시조 이런 것도 배울 거고. 자, 이게 지금 사고의 규칙적인 리듬이라고 얘기해서 소미고, 길이의 제약이 없다. 이게 가사문학의 특징이야.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형식이 딱딱 맞춰져 있단 말이야.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가사문학은 훨씬 더 여유롭다. 길이의 제약이 없어. 이 소민국도 긴데 이거에 10배, 20배 되는 가사문학도 있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편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감녀, 을려라.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해보자. 감녀가 주된 화자야? 을려가 주된 화자였어? 을려가 주된 화자다. 감녀와 을려 모두 작가의 대변인이야. 작가의 대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다 표기했어. 그치? 그래서 감녀는 보조야. 보조적 화자다. 을려는 주된 화자다. 중심 화자다. 주로 하소연을 하는 화자다. 그 말을 유도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 위로하는 부분이야. 이게 감녀의 역할이다. 보조적 화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감녀가 객관적 화자다. 객관적 화자다. 여기는 주관적 화자다라고 해도 돼. 작가 정철의 대변인으로서 작가 정철의 대변인 둘 다 대변인이야, 얘들아. 정철이 특이하게 감명 을려 대화체로 나타낸 거 고전시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문학이 없어, 얘들아. 혼자 독백체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근데 이렇게 두 여인을 끌어들여다가 대화체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자주 등장한 것도 아니고, 남자 작가가 여성의 목소리로 시를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많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철 문학이 특이하다는 얘기야. 독특하다는 얘기고, 정철의 성장 과정도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정철은 울분을 토로한 20대를 지내면서 스승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시를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 세 개의 줄이 감녀라고 얘기를 했어. 감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만 안 됐다라고 해서 우리 중세부에서 배웠잖아. 우리가 이 몸이 없더라도, 이 몸이 여기는 숨어 있는 거지, 이중몸이라서. 그래서 이 몸이 없더라도 우리가 디귿이 지읒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읒으로 중세 오나 되지 않았다. 정철은 임진왜란 중에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세 국어로 표기를 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다 두 개만 안 됐다. 그래서 여기 세 줄이 감녀다라고 보면 돼. 저 가는 저 각시 본도 또 가답니다. 그래서 감녀와 을려가 서로 아는 사람이다. 서로 지인이다 라고 보면 돼. 아는 사람들. 자, 천상의 배곡경이야.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
이별하고 이렇게 됐거든. 이별하고 이게 을려의 상황이라고 얘기했어. 을려의 상황을 감량한 제시했다. 이별 상황이야. 을려의 상황. 을려의 처지야. 을려의 처지. 이렇게 되고 배고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라고 얘기를 했어. 천상계. 그래서 우리가 적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적강은 우리가 천상계에서 천상계 사람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떨어져서 죄를 가지고 왔다. 이런 설정을 하는 게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철이 천상의 배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것은 한양이야. 한양의 궁궐이라 한양의 궁궐을 비유한 거다. 비유한 거다. 그래서 해 다 젖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 자, 의문형, 존경합니다. 의문형이야. 우리 중세국어에서 했었어. 누굴 보러 가냐? 너는 인칭이야. 인칭. 어머, 너로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을려가 됐었어, 을려. 너로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얼굴. 의미가 확대됐었어. 현대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거야. 현대국어에서 얼굴은 이 낯이야. 하지만 중세국어 때 얼굴은 몸 전체야. 몸 전체. 내 몸 전체가 내 이 행동이 님한테 괴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 사랑받은지 한감하는. 사랑받은지 한감하는. 어딘지 날 보시고 울려라. 날 보시고 어머 너로구나. 여기 실세. 생각보다 반색했다. 반색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반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보다 나를 너무 반가워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나도 님을 믿어. 이어적기. 연철. 믿어야 믿어. 군뜻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이게 이별 이유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알맞은 한자성어 과유불급. 자, 사대부분은 한자성어도 제법 나와. 비슷하게 용문고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서는 학교에서도 한자성어 얘기할 거야. 과유불급. 누가 지나쳤다. 너무 과하게 권력 행사를 치렀구나. 권력을 자기가 부렸구나. 라고 하는 거. 과유불급이다. 자, 그 다음에 호가호이다. 호랑이가 여우가 호랑이 권력을 등에 업고 라고 하면서 호가호이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방귀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지셨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래야 교태 어지러이 굳었더니 아직까지도 지금 다 울려. 방신 낯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이 몸에 지은 죄. 그래서 이 몸에 지은 죄가 바로 이거야. 스스로 알고 있어.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내 잘못이로구나. 자, 이것은 여기서 산이야. 산은 같이 비유야. 산같이 쌓였구나. 과정법이야. 지은 죄야. 죄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게 과정법도 있으면서 스스로 인식했다라는 거고 추상적 관념이야.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구체화했다. 이게 시각화가 되겠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써줬지? 자,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남 탓을 못해. 서러워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탓이었구나. 이게 표면적 이유야. 이게 표면적 이유가 되는 거고 이면적으로는 내 탓이다. 다 필기했어. 대민이 이거 못했어? 다 돼있지. 여기까지 자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는 니네 내신 기간에 이거 띄워놓고 나와서 설명하는 걸까? 다 외워서 이거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문제 술술술 풀어. 자, 여기 문제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300문제, 400문제 준비돼 있어. 계속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내 탓이에요. 울려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겉으로는 조물주 탓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잘못이 커요. 이러다 보니까 자 감녀야.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거야 감녀에. 위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또다시 올려요. 그치? 체크했던 부분들이야. 체크했던 거. 그래서 끝에서 하나의 줄이야. 끝에서 한 개의 줄만 감려고 다 올려라. 여기까지 지금 이쪽 페이지는 다 설명했잖아. 그치? 자, 머릿속에 기억나는지를 봐야 돼. 내용이 원본만 보고 니네 원본만 나중에 나눠줄 거야. 원본에다가 다 필기 해줄게. 현대풀이 써볼게. 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위로를 했더니 아유 내가 맺힌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님을 가까이 여기서는 모시다야. 자, 아까 우리가 이 뇌는 산이었단 말이야. 우리말로. 여기는 모시다야. 모시다.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 알아요. 물 같은 얼굴. 편하실적이 연약한 몸이야. 연약하다. 연약한 임이다. 연약한 임은 누구겠어? 선주 임금이 된다. 선주 임금이야. 선주가 임금이 되고 나서 피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파벌 싸움이야. 파벌 싸움, 단파 싸움. 거기에서 정철이 조금 힘을 보탰고 그러면서 좀 조용해질 때까지 시골 내려가져 있어. 유배함이 유배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야. 자, 그래서 편하실적이 몇 날이고 자 여기서부터야. 그래서 물 같은 얼굴 편하실적이 내가 추랑고요. 어찌하여 지내시는지. 봄과 여름. 추일 동천 아침으로 저녁으로. 자, 죽주반 어떻게 주무시는지. 여기는 가을과 겨울이다. 가을과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봄하고 여름,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이뤄서 모시는가. 여기서 외시다야, 외시다. 모시다인데 모시다에서 우리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설모가 외시다. 이몸 역행동화가 되는 부분들. 왜 외셨는지 죽조반 하루 5끼를 먹는다라고 해서 아침 식사 전에 가지타임 죽을 먹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죽조반 아침 저녁으로. 여기는 진지상이라더라. 진지 수라야 수라. 임금의 밥상. 수라를 예정과 같이 드시는 거. 긴밤에 밤은 어찌 주무시는고 그러면서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자, 님 다이 소식 이렇게 해서 님 다이 소식, 님 계신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자 했더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물가. 여기 사람 물가는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얘들아. 정철은 지금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사람 올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한양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내 마을 둘 데 없다.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여기서는 또 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구름, 안개 다 장애물이라고 해서 장애물이다, 간신이다, 정적이다. 다른 파. 다 필기되어 있어. 산촌이 어둡거니 1월은 임금을 얘기한다라고 했어. 임금을 어찌 보겠느냐. 가까이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일이나 알아보자 라고 했더니 바람은 무슨 일이고 물결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이것도 또한 장애물이다, 간신이다, 정적이다, 부정적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 정적이다 반대파를 얘기하는 거. 어지럽게 비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남았구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빈배. 여기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필기했었지. 객관적 상관물이다. 여기서는 외로움이야.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 객관적 상관물로 얘기하는 부분들 혼자 외롭게 있어. 그래서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 이것은 3인국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 구체화됐다. 객관적 상관물. 자, 그리고 화자와 동병상련의 관계다. 화자 동병상련의 관계.
그래서 네, 정과정과 비슷해. 여기서는 감정이입만 없어. 정과정은 감정이입까지 있었어. 정과정. 우리 메모에서 붙여놨었잖아. 객관적 상음이 있어서 적동세. 시적 화자와 동명상련의 소재다. 이렇게 됐어. 자꾸 복습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강철이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지는 해를 굽어봤어. 님 다이 소식, 님 계신 소식이야. 님 계신 소식. 이것은 한양 소식, 선주 임금이야. 더 아득하다. 무첨은 초가집이 됩니다. 초가집 찬 자리에 반중만 돌아오니, 자, 반벽 청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 일단은 우리 필기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정서, 외로움, 정서를 부각시킵니다. 이것 또한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 관념, 정서의 정서. 구체화했다. 구체화했다. 시각화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외로운 정서를 부각시키는 것. 그래서 화자와 이것도 동명상련입니다. 외롭게 혼자 반벽 청등 외롭게 커다란 벽에 등만 덩그러니 있는 거지. 누굴 위하여 밝혀놨느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가자나니. 해 뜨며 가자나니 오르며 내리며 여기야. 이것은 아까 본 본문이야. 안 돼, 우리 요약 제시한 거야. 나 임의 소식을 들어 여기저기 돌아다녔었어 라고 하는 거. 적은덕 역진할 힘이 다 했어. 힘이 지쳐서 풋잠 잠을 잠깐 들었단 말이야.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속에야. 이게 만남의 매개물이 되겠지. 만남의 매개물이 된다. 꿈속에서 님을 봤네. 꿈속에서 님이 보였어. 여기까지 메모됐죠? 그치? 자, 그래서 옷 같은 얼굴. 자, 옷 같은 얼굴. 이것은 자, 을려가 지금 을려의 하소연이야. 을려가 곁에 있을 때. 반이나 늙었어라. 여기는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되고 을려 화자야. 화자가 곁에 없을 때. 곁에 없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내가 곁에 있었을 때는 참하고 얼굴에 빛이 났다. 옷 같은 얼굴이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비유도 쓰였어. 비유. 옷 같은 얼굴이었다.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이건 실컷이야. 실컷. 사례다. 사례자 하니.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발하나니. 눈물. 우리 이제 다시 해야 돼. 이제 원수모막 안 된 거. 눈물이 발하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 지금 꿈속에 얘들아. 꿈속. 목이 메어서 말조차 이어가지 못하는데 오년된 개성. 그랬는데 오년된 개성은 어떻게 할까? 자, 지렁이 표시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그냥 네모를 묶을까? 자, 약간 역삼각형 식으로 묶어보세요. 여기는 잠을 방해하는 거다. 잠을 깨우는 거야. 잠을 깨우는 상황의 장애물이지. 여기서 얘들아 간신의 의미는 아니야. 앞에 있는 거 바람 물결하고 아니야.
어? 구름 안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의미가 달라. 거기는 간신도 되고 정적도 됐어. 똑같은 장애물이지만 이것은 잠을 방해한다. 잠을 깨우는 상황이어서 그냥 장애물일 뿐이야. 그냥 장애물일 뿐이다. 꿈속에 제외를 했는데 물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을려의 독수 공방이야. 독수 공방의 슬픔과 슬픔이 나타나 있어서 독수 공방의 슬픔과 꿈속의 재회다. 꿈속의 재회가 나타났다. 자, 독수 공방의 슬픔. 독수 공방의 슬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사합니다. 여기까지 다 썼지요? 되지? 자,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가고? 이것은 임금 선조가 됩니다. 이 임은 어디 가고? 여기서는 잠결에야.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요걸 바라봤더니 어여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다. 차라리 죽어져서야. 죽어져서 혹은 없어져서 낙월. 자, 여기다 형용편합니다. 낙월이 나태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 화자 을려의 화신입니다. 을려의 분신 화자의 화신이다. 죽어서 떨어지는 달빛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자, 달은 밤에만 보는 거지. 밤에만 볼 수 있음. 이렇게 의미를 써놓고, 그래서 일시적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애정 표현이다.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그 다음에 간접적인 애정 표현이다. 이 세 가지 일시적이고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다.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라고 얘기해서 비추리라. 그랬더니 여기 한 줄이 감녀라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감녀가 마지막에 극적 반전이야. 아유 각시님은 끌려가 되겠지. 각시님 달은커녕 낙월은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준비 자 여기는 니네 여기까지는 다 썼지요? 다 써서 못 썼어. 다 썼지. 살짝 올릴게요. 자, 구준비나 대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비는 낮에도 내리고 소리도 있음 이렇게 써놓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자, 님이 밖으로 나오면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어. 지속적이고 직접적이고 소극적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됩니다. 지속적이고 직접적이고 자 이것도 을려의 화신이야. 을려의 화신으로 비유한 말이 됩니다. 비유야 비유.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자, 임께서 밖으로 나온다면은 적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마지막 부분 여기가 다 썼죠. 구준비까지. 밑에 여기다 씁니다. 이 결사야. 여기 다 부분이 결사인데 을려의 소망과 동화와 조언이요. 감녀가 을려에게 동화되었어. 감녀가 을려에게 동화되고 하나가 되었어. 나도 너 당신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야. 당신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이미 그리네요. 그분이 그리네요. 이렇게 동화된 말로 하는 거고 그래서 조언까지 아끼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유 다른커녕 차라리 구준비가 되세요. 구준비는 낮에도 내리잖아요. 임께서 밖에 나온다면은 적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밑에 자 하수의 하나는 위로하는 감녀가 됩니다. 위로하는 감녀가 되는 거. 주제는 연분의 참. 이내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야. 시청자가 둘 다 여인이야. 자 그래서 다에서 낙월은 화자의 소극적 애정관을 그 다음에 구준비겠죠. 자 우리가 서술형은 없어. 서술형 없지만 이렇게 쓸 때 원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화자의 적극적인 애정관을 보여주고 있고 대화체입니다. 요즘 반드시 기억해야 될지 표현만 불편하고요. 대화체를 사용해서 내용 정리하고 있고 더 실감나게 분위기에 젖어들게 하고 우리말로 썼어요 얘들아. 물론 한자가 있습니다.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자로 사용하긴 했지만 전체가 대부분 우리말이야. 화자를 여인으로 설정합니다. 여성으로 설정해서 정서를 심화시키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임을 잃은 여인이 다시 쓸게. 잃은 것은 또 죽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임과 이별한 여인에 대한 공감대. 이별한 여인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를 했어. 충신연주지사다. 너희들 성격 있지? 성격 줄 거나요? 충신연주지사다. 그리고 서정적이고 여성적이다. 유배지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성을 신화로 빗대서 신화를 여성으로 빗대서 표현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시 현대풀이 된 거를 자 나부터 읽어봐요. 나와 다까지만 있으면 돼. 나와 다까지 현대풀이 보면서 한번 쭉 읽어봐요. 이야기 스토리를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저장은 하겠습니다.